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언론들은요, 이재명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 거론을 안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이재명의 G7 회의와 관련돼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보도를 안 해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는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죠?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렇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안 새겠냐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기 외신 언론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침묵을 하더라도 이 글로벌한 세계에서 외신 언론 보도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재명이 G7 정상회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재명이 몇 개국을 만났고 몇 차례 정상회의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 어떤 언론 보도는 8차례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어떤 언론 보도는 9차례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어떤 언론 보도는 10차례 회담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재명은 한 사람이야. 이재명이 돌아왔어. 돌아온 이후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해 보도를 하는데 어떤 언론은 8차례 회담, 어떤 언론은 9차례 회담, 어떤 언론은 10차례 회담. 도대체 몇 개국을 만난 거냐고, 몇 차례 회담을 한 겁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언론들도 사실상 이재명이 몇 차례 회담을 했는지 공통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대통령이 어딘가 가서 회담을 할 때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줍니다. 며칠 날 어느 나라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어떻다라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더라도 이재명이 이번 G7에 참석함에 있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초청국 대상 양자회담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G7 회원국 포함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예정, 심지어는 한미일 회담 가능성,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나라를 언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쓰여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언론들도 이걸 팔로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언론사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당시 뭐라 그랬죠? 대통령실에 따르면 예정돼 있었는데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이 열심히 뛰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갑자기 얘네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되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도하느냐? 어제자 JTBC입니다. 이재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첫 한일 정상회담, 취임 2주 만에 전격 셔틀 외교 재개, 일본 소도 기대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요 JTBC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똑같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땡명 뉴스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제가 읽히지가 않는 건데, 우리 언론들은 뭘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재명과 일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까? 과거 이재명의 발언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겪었던 그 외교 리스크, 안보 리스크를 또다시 경험할까봐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반일 선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했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까지 우려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또 당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중에도 하루 3번 반일 메시지를 낸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JTBC 보도에 따르면 셔틀 외교 재개, 이와 관련돼서 과거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라면서 혹평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제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민주당의 내로남불, 뭐 이재명의 뭐 모순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저걸 일본이 모르겠냐고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민주당 좌파들이 반일 선동했고,
이재명이 민주당 있는 동안의 반일선동을 그렇게 해왔는데 일본이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를 두각을 시키고 이재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언론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하죠? 과거는 다 덮었어. 민주당 좌파들의 반일선동, 이재명의 반일선동 다 덮어놓고 어제 이재명과 일본 총리의 만남을 저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알아요. 모르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 그게 어제 너무 티가 났어, 신규러분들. 이게 어제 장면입니다. 자, 이재명이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나는 자리예요. 이재명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규러분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활짝 웃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웃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통해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전화통화 이후 8일 만에 캐나다에서 처음 만난 한일 정상. 이 대통령이 맞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이시바 총리가 착각해 두 차례 자리를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웃음 속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경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아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언론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표정을 화면으로 잡고 밑에 자막에 나가는 웃음 속 환희회담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자막이랑 화면이랑 너무 다르잖아, 이게. 아니, 보십시오, 신규여러분들. 자막에는 웃음 속 환희회담이 시작되었대요. 이게 웃는 표정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웃는 표정이 아니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시바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소년의 미소를 봤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도 이렇게 웃음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게,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과거보다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를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일본 총리 표정을 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줍니까? 화기애애했다고 얘기합니까? 총리 표정이 저렇게 뭐를 먹었는데.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본이 알아요. 민주당 좌파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이재명이 뭘 했는지, 일본 관련된 어떤 발언과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덮고 일본 총리가 이재명을 웃는 얼굴로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 저는 어제 그래서 이 이시바 총리의 섬뜩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 지금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말하죠? 일본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일본 TV 방송에 나오는 이재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할까? 일본 언론들 이재명 대일강경 발언 조명. 자, 심지어 NHK는 이재명을 대선 유력 후보로 조명하며 당선 시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 라고 보도를 해요. 자, 심지어 일본 대다수 언론들도 이재명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반일 회귀하나 라고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일본 후지TV의 아침 방송 내용입니다. 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의 과거 반일 선동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싹 보도해요. 하루치가 아니라 며칠치를 보도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세부적으로 보도를 해요. 심지어 저기 그림 보십시오. 카드까지 있어요. 카드까지. 이재명의 뭐 대북송금, 법인카드, 뭐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까지 써가면서 이재명의 대북 성공을 세세하게 보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본 언론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지금 이시바 총리가 뭐 한다라는 겁니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가운데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웃음 속에 한일회담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덮는다고 해외 언론들이 안 덮는다고요. 아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의 일본과 관련된 발언들, 반일 선동이 하루 이틀입니까? 수십 년째 이어갔어요. 근데 그걸 일본 언론이 모르겠냐고요. 그걸 총리가 모르겠냐고요. 이런데 이걸 어떻게 다 덮고 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뭔가 잘 될 거다 라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는지 제가 우리 언론이 참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게 지금 일본 언론, 총리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큰일 난다, 일본인 66% 한일 관계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안 한 채 그냥 이재명이 뭔가 했다, 이재명이 뭔가 할 거야 라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고요.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권을 먹었고 그 대권을 먹은 사람이 그동안 했었던 기조와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분명 우리에게 영향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외교예요. 근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했던 일이 트럼프를 넘어 이시바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덮고 가겠냐고요. 못 덮습니다. 대선 때 세던 바가지 대선을 하고 안 세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알아요. 우리만 눈 감고 귀 가린다고 해외 언론들, 해외 정상들이 모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래놓고 어떻게 이런 표정을 화면에 지어놓고 웃음 속에 한일회담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하는지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시겠지만요,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그나마 만난 이시바 일본 총리와 관련돼서도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어떤 보도가 나오냐? 어제 이재명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내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느냐? 영국 총리 G7에서 한국 통역사를 이재명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그냥 무명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안 만나는 것, 알고도 표정이 안 좋은 걸 넘어서 그냥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이거 진짠가? 영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너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신규 여러분들. 실제 보도를 했습니다. 더선, 데일리 메일이라 보도를 했어요. 물론 더선이고 데일리 메일이라서 이런 민감한 이슈를 이런 식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영국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 국민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더선 같은 경우는요, 아예 속보로 방송을 하고 있어. 브레이킹 뉴스라고. 제가 무엇보다 이 영국 언론에 충격을 받은 건 무엇이냐면요, Shocking Hands with the Wrong Man이라고 해서 영국 총리가 이재명을 한국 통역사로 착각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하는 것을 지금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왜 모자이크해? 아니, 그래도 이재명 얼굴은 모자이크를 하지 말아야지 왜 모자이크를 합니까? 이건 너무했잖아 진짜. 아니, 영국 총리가 한국 통역사를 이재명으로 착각했다는 영국 보도가 나오는 것도 화딱지가 났고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까지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되게 걱정이 됐어요. 자, 뭐가 걱정됐냐? 누구보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야, 이런 얘기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예의가 없어. 자, 무엇보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시바 총리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이재명이 저는 실수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왜냐? 이시바 총리 아니겠습니까? 할까봐 또, 할까봐 난 또 걱정이 좀 됐어. 네? 또 이름이 왜 하필 이시바야. 할까봐 난 또 걱정됐습니다. 마바바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근데 결국 그런 건 안 했다. 그나마 참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장면이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못 숨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못 감춥니다. 어떻게 수년 동안 이어진 일들을 단 며칠이 됐다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년 동안 이어진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그 시간을 벌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왜냐? 당장 우리에게는 지금 이 국제정세 속에서 위기에 도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미국발 관세 폭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차례 말했어요.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상이 중요한 거다. 왜요? 통화를 해야지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야지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협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린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우리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BBC 언론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트럼프와 관련된 위기를 피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세예요. 실제 어떤 식으로 보도가 돼 있냐? 이재명이 거의 50% 가까운 투표를 받아서 선출됐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써있죠? Fought that이라 써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라고까지 써있냐? 주한미군 관련돼가지고 트럼프는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써있고, 그러면 왜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이러한 협상이 잘 되지가 않느냐, 왜 만남을 갖지를 못하느냐? 결국 이재명의 쉐쉐 발언이 써 있습니다. We can get along with both. 다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과거 이재명이 어떤 쉐쉐 발언을 했는지 영국 언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해외 언론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과거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로 인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게 문제인지를 우리 언론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은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마치 뭔가 잘할 것 같은 희망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이유는 과거 이재명의 발언 때문인 것이고, 그 발언으로 인해 실제 우리 경제와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그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성, 그리고 관세 협상이 뭔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외교 데뷔전이 이 정도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눈치 봐서 외교 데뷔전 치른 거죠. 준비가 안 된 채 외교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준비를 할 거야 다를 게 없어요. 어떤 게 준비입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과정 속에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잘 읽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재명은 중국 대만 쉐쉐 발언을 바로잡지 않았고 계속해서 실용외교니 양다리 걸쳐가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을 벌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겁니다,兄여러분들. 자, 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조와 정책이 나라의 어떻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발언이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정짓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방탄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대통령이란 자리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죠.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신 여러분 감사합니다.